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단군 신화 우리한테 참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일상용어로도 이런 신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사람한테 무슨 신화 이런 말 잘 붙이곤 하죠. 원래 신화라는 게 인간살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신화를 듣는 사람에게는 또 그게 꿈이자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될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처럼 그 신화가 허상으로 끝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작품에는 그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함께할 작품이요. 김준웅 씨의 단편소설입니다. 운산신화.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받으시고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 피터 드러커의 공식적인 마지막 저작 피터 드러커 나의 이력서가 청림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드러커 박사가 한 세기에 걸친 자신의 인생을 회고 정리한 자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의 철학, 사상, 인간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 얼굴 여행이 도솔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얼굴형과 얼굴색, 눈, 코, 귀, 입, 그리고 몸의 생김새에 따른 성정을 알고 건강을 알고 인생을 아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동의보감을 통달하고 컴퓨터 통신을 즐기는 신세대 한의사 정창원 원장이 썼습니다. 청빈의 도를 실천하며 무소유의 참된 가치를 널리 전파한 법정 스님의 잠언 모음집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가 조화로운 삶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의 글과 법문 중에서 130여 편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가려 뽑았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류시화 씨가 엮었습니다. 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 김준웅 씨의 단편소설입니다. 운산신화인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면 1990년 단편소설 3층 돌탑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을 했습니다. 작가 김준웅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좀 늦게 등단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작가가 되기까지 과정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원래 문학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경제적인 것도 많이 있고 제가 약대로 입학하고서도 전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았어요. 못했어요. 두려워서. 예. 네. 이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40부터 불혹의 나이가 되어서 그때부터 소설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예. 그래가지고 등단을 했어요. 예. 40 지나서 새로운 길에 뛰어든다. 참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네. 네, 성공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작가가 되기까지 과정이 참 힘든 건데 작품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작품을 써오셨습니까? 주로 저는 인생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죽음과 인생과 죽음. 예. 네, 그거는 아무래도 세월과 나이가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예.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문태 아버지죠.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작품 감상하고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웅의 단편 운산신화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들 문태와 병원에서 헤어져 버스 정류장까지 온 그는 집에서 자신의 진찰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시오. 아이고 문태 아버지 일을 어쩌면 좋아요. 당신이 넉 달밖에 못 산대요.
별 얘기 없던데. 아이고, 아무튼 어서 집으로 오셔요. 이게 뭔 소리야? 너무 기가 막혀서 그는 금방 까무러치려고 했다. 어쩌면 멀쩡한 그에게 그렇게 엄청난 선고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빙 돌았다. 하느님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 젊은 의사가 그렇게 쉽게 죽음을 판정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여기 세주 한 병 주시오. 아이고, 문태 아버지가 어쩐 일이다요? 한 번도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암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는 모양이요. 어째 나는 술 마셔야 할 데가 없겠소. 자식 농사 잘 지어놓았겠다. 방에 곡식 채워놓았겠다. 문태 아버지가 술을 마셔야 한다면 술 안 마실 사람 하나도 없겠어. 술 한 잔을 털어놓고 멍멍한 기분이 드는데 이장이 들어오며 본물 터지는 놀라는 목소리를 냈다. 뭔 일이다요, 문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네. 문태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안 자시던 술이나 자시고 괴로워하면 어디 쓴다요? 소문도 빠르네. 인자 다 어지간하면 쓰겠는가?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하나띠요. 문태 아버지, 길이 있을 것이오.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노력해서 그놈의 암을 낫도록 해봅시다. 아니, 4개월 후에는 내가 죽게 된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한다는데. 안 그려라오, 문태 아버지. 의사들 지그들이 무엇을 안다요? 우리 형님을 보시오. 가난 말기여서 3달 이상 못 살 거니까 자실 거나 충분히 해드리라고 하면서 병원에서 내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1년도 넘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아요? 참, 지금 자네 형님의 건강이 어떠신가? 말도 마셔. 밥도 잘 자시고 옛날보다 훨씬 건강하지라. 그래요? 병원에 다시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만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적기만 하더니만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치료를 했는데?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라요? 복수가 돼서 무엇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약이라도 먹을 거 아니겠소?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었지라. 있지라요. 운산이 천봉호가 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술했지라. 기우제 지내는 천봉우? 예? 구술하니까 형님의 병이 괜찮아지던가? 물론이지라. 저 구타구부터는 그냥 금방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정말 신기합디다. 그래요? 그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가? 돈은 좀 많이 들어갔으나 돈 서마지게 없애버렸어. 서마지기나? 그래도 어쩔 것이오. 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령하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살겠다고 돈 서마지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기우제를 지낼 때도 돈 한마디게 주지 않소? 그래도 너무하네. 무엇을 한 게 있다고. 그 사람 말로는 비싼 것들을 장만해야 한다고 합디다. 그래야 신령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어쩔 것이오. 운산 꼭대기는 그 사람밖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지라. 허기사에 그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오기는 하더만은 그 사람 하는 일은 틀림없어요. 집에서 구슬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가. 아이고, 그것은 안 되지라.
신령이 뭐가 싶다고 집에까지 찾아다니려고 하겠소? 저기요, 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큰 바위에 굴이 있는데요. 굴 속에 들어가면 귀신 모형을 오고 있는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을 걸게 차려놓고 있으면 신령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와 얘기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문태 아버지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오. 살게 된다는데 그까지 넌 세마지기가 문제가 되겠소? 문태, 돈 잘 벌겠다. 너는 돈 벌어서 다시 사면 될 거 아니겠소? 아이,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시오. 건강해진다는데 무엇이 아깝다요? 이장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다. 건장하게 생긴 천봉우가 운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오지 않았던가. 문제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한번 생각이나 해볼게. 그래도 그의 기분은 아까보다 훨씬 편했다. 노름에서 논 세마지기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였다. 네 아버지가 확실히 암이 맞냐고 한번 전화해 보라신다. 어머니 혼자만 아시고 아버지한테 잘 해드리자고 했더니 덜컥 말씀해 버리시면 어쩐대요. 난 평생 네 아버지한테 뭐 숨기고 산 적이 없어서야. 아버지가 받으실 충격도 생각하셔야지요. 에? 그러냐? 그 말이었냐? 아이고, 이 주둥이가 주책이지. 내가 공부 많이 한 네 속뜻을 모르고. 제가 아버지한테는 괜찮다고 암일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리 봐. 야, 문태냐? 예, 아버지.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 들었는데요. 잘 사시고 마음 편히 휴양을 하시면 낫을 수도 있다고 하더만요. 그래도 아버지, 용한 한약방을 알아놨은 게 염려하지 마셔요. 아니야. 진찰을 잘못 있을 거야. 나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아봐야겠다. 아버지, 다시 진찰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의사가 사진을 갖고 이렇게 지포감시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만요. 그러니까 참말로 내 사진에 암덩어리가 비었어? 그러면요. 혹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준 것은 아니거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다. 맞다지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뭔 일을 잘못했겠니? 이런 일이 생긴다요. 입을 깔아봐. 오산댁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의 아내 오산댁은 한 번도 버스를 타고 외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오직 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일만 했던 여자였다.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문태가 그녀를 K시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마저 마다했다. 비록 못생겼고 보잘것없는 여자지만 그녀는 오직 그를 믿고 그를 따랐던 유일한 여자였다. 문태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하셨시오? 됐어. 이제 그는 어떤 일도 하기 싫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암 환자일 것만 같았다. 아내의 두려운 눈빛이 내내 그의 시야를 채우고 있었다. 계세요? 누구신가요? 아주머니. 서너 번 찾아왔던 적이 있는 한 무리의 부인이 마당에 서 있었다. 지금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아유,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그 일 때문에 얘기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귀중한 얘기입니다. 주인 어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조용히 들려요. 아이고,
아, 뭔 일인 거라오? 주인 어른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을 거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려고 왔어요. 우리 남편이 죽지 않는 길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 그럼요.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된다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하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기만 없디다. 아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 말씀인지 통 모르겠시오. 그럼 우선 주인 어른을 우리 기도원에서 안수기도를 드리게 해보세요. 예수는 앉은뱅이도 서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나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안수 기도가 뭐다요? 예,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기도드려서 병이 나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녀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들의 말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이나 문태를 대할 때마다 느꼈던 것처럼 그녀가 너무 무지해서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었다. 그들도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그들의 표정은 너무 평온하지 않은가. 좀 더 생각해 볼 일이었다. 알았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만나야 한대요? 읍내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솜털 같은 꿈을 그녀에게 안겨놓고서 그들은 돌아갔다. 안수기도를 받아서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 일이단가? 안수 기도를 받으면 당신의 병이 나설 수 있다고 하노요. 시작되기 없는 소리 작작하고 있어. 기도 받아서 병이 낫는다면 뭐 의사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하고 이 세상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남편의 말을 듣고서 그녀의 기분은 어리벙벙해졌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 알기 힘들었다. 판단하기 힘들 때 그녀는 항상 남편의 뜻을 따랐지 않은가. 그런 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그렇게 곁에서 잠자코 지켜보며 남편의 죽음을 맞이할 순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대로 있으면 그녀가 벌을 받을 것만 같았다. 안녕하셔요. 그녀는 남편 몰래 읍내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오셨군요. 여기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요?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기도원이 마련돼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고통으로부터 잉태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고통이 따라다니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요? 기도원에 가서 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선 고통을 몰고 다니는 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마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때서야 성령을 받은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뭐다요? 요사스런 귀신을 말하지요. 마귀가 붙어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병은 더 깊어지겠죠. 그럼 마귀가 떨쳐지지 않으면요? 마귀가 떨쳐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역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은 넉 달만 살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마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는 척하다가 돌아왔다. 10여일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했다. 4개월. 도대체 4개월은 며칠일까? 120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벌써 일화를 헛되게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날은 110일이었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2640시간이었다. 죽음은 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 시간에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렸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은 서커스 묘기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의 눈가에는 저절로 눈물이 맺히곤 했다. 야, 너 읍내에 서커스 들어온 거 알고 있냐? 아니, 몰라. 영수 형이 읍내에 갔다 왔는데 서커스 단원들이 북을 치고 읍내를 돌아다니며 난리가 난 것 같다고 오더라. 서커스 구경하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도 구경하러 갈래? 돈이 없는데 어떡해. 지금은 지키고 있지 않을 거니까 미리 가서 개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장 올 때 쏘새같이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되겠지? 야, 너 언제 그렇게 연구했냐? 야, 너무 멋있는 생각이다. 그럼 우리 지금 가자. 그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서 의기양양하게 읍내로 향했다. 천막모퉁이를 잘라내고 그들은 저녁밥도 먹지 않고 4시간이나 기다려 서커스를 볼 수 있었다. 환상적인 묘기였다. 공 굴리기, 접시 돌리기, 자전거 타기. 그는 조금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 묘기를 할 수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스릴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이어서 너무 좋은 일이지 싶었다. 나 저 묘기 배우고 싶다. 서커스단을 따라다녀. 따라다니기만 하면 기술을 가르쳐 줄까? 엄마, 심부름도 하고 일도 하는데 그런 기술 안 가르쳐 주겠냐? 그렇게만 되면은 참 좋겠다. 내가 말해줄까? 그때서야 그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좀 더 잘하게 되면 부모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외아들인 그가 돕지 않으면 그의 부모를 돌볼 사람은 없겠지 않은가. 비록 묘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서커스단을 따라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고쳤다. 야, 안 배워야겠다. 야, 누가 심부름을 해주고 그까지 기술을 배우겠냐? 변덕쟁이. 서커스단을 따라다녔으면 좋겠다고 네 입으로 말했으면서 왜 금방 말을 바꾸고 그래? 시시할 것 같아. 서커스 묘기를 배우기만 했어도 그는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었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다. 몇 달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아내와 함께 여행이라도 실컷 하고 싶었다. 그는 부모가 잠들어 있는 공동묘지로 발길을 옮겼다. 그가 부모의 묘소에 이르렀을 때 하늘을 날카롭게 가르며 별똥별이 떨어졌다. 그 별똥별도 이제 운명을 다한 모양이었다. 이야, 문태 아범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삶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도 별것이 아니다. 다 헛것들이야. 너 어릴 적에 삼태기 들고서 미꾸라지 잡으러 많이 다녔지? 그리고 그 미꾸라지를 구워 먹기도 하고 된장 넣고 끓여 먹기도 했지? 그 미꾸라지의 운명과 내 운명은 똑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잡아먹는 일을 조금만 늦춰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한 달 후에 주거나 2달 후에 주거나 똑같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 했단 말이오. 문태 아범아,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도 후회는 남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니에요. 조금만 한눈을 팔면 금방 팔에서 피가 솟을 것 같은 칼날을 받고 서 있는 듯 해갖고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대해서는 생각해보들 못했어요. 그래갖고 인제서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죽음이 내 앞에 온 거예요. 너무 원통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그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아버지의 말이 궤변이라고 생각됐다. 그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일 것만 같았다. 여보! 멀리서 그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산 꼭대기에서 굿을 하면은 내 병이 효험을 볼 거라고 이게 그렇게 희약하구만. 이장이 그렇게 말하지라. 기우제 지낸 천봉우한테 맡겨서 굿을 하면은 될 거라고 하더만.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지 않아도 운산 꼭대기에서 구슬이어갖고 이장 성님도 가남을 나섰다는 말을 나도 저 풍산댁한테 들었는데, 아이고, 당신이 성낼 것 같아가지고 안증 말을 못했구만이라. 돈이 서마지가 들어간다는 것도 들었어? 아무니라. 그래도 어쩌겠어. 그 사람만이 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데, 당신 병만 나설 수 있다면 그까진 논 서마지게 다시 벌어서 사면 되겠지라. 그래도 우리가 그 어떻게 해서 마련한 논이? 할 수 없으라. 논 네 마지기라도 줄 테니까 당신 병만 빨리 낫게 해주라고 하시오니. 이튿날 이장이 천봉우를 데려왔다. 한번 보았던 적이 있지만 천봉우는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하게 보여서 여느 청년한테서 볼 수 없는 총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참말로 귀신하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가? 예, 어르신. 그러면은 자네가 굿을 하면은 내 병을 나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이라 그것이 월매는 많은 돈을 쓰신 거인데 자신할 수 없으면은 애초에 안 하지라. 그려. 세마지기에 내 땀이 무척 들어간 노인시. 그건 알고 있지? 그러면이라. 여기 이장도 있는 데서 자네가 약조를 했으니까 나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논문서를 내놓겠네. 그러니 자네가 정성껏 굿을 해서이 내 병을 빨리 낫도록 해주게. 응?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구만요. 문태아버지가 지를 믿어주셔서 지 기분도 무척 좋구만이라. 우리는 평생을 이웃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장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그야 그렇지라. 그는 마루로 나가서 운산을 바라보았다. 방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바라보이는 운산. 그가 세상에 눈을 뜨고서 제일 먼저 보았을 듯한 운산은 어렸을 때 볼 때도 신비스러운 산이라고 생각됐지만 더욱 신비스럽게 보였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산. 마치 호랑이가 하늘로 오르고 있는 듯한 운산은 신이 특별히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천봉우가 굿을 했을 것이다. 시간은 촉촉하게 흘렀다. 그에게 다가서는 시간들은 그래도 삶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 부모의 묘소에서 들었던 것처럼 삶도 죽음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구슬여도 몇 번을 였을 텐데. 아유, 아무래도 그 논서마지기는 그놈들이 다 먹은 거야. 아유, 안 그러면 이렇게 가심이 터지려고 하겠는가.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시쇼. 마귀가 붙어 있어서 병이 생긴다고 없디다. 마귀를 몰아내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남으로 의심하면 나서려고 혔던 병도 다시 들겠소.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의심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다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좋겠지만은. 천봉우를 만나보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굿을 였고 문태아버지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이 서는께 염려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아니, 대관절 얼마 동안이나 기다려한 거요. 내 병은 점점 더해지는데 기다려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것은 말을 못 나눴구만이라오. 그런데 그것을 어찌해야 하겠소? 그 돈으로 걸게 장면에서 굿을 했는데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도 손들고 죽어버려라 이것인가? 그러면 어쩔 것이오? 나 참 이거 환장하겠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 나을 병도 그렇게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낫겠어. 지만 그 마음을 좀 편하게 잡수시오. 예? 천봉우가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안 하던가? 지가 문태아버지를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소? 아무튼 내가 직접 천봉우를 만나봐야겠네. 잘 알아서 하쇼마는 내 생각으로는 말이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 벽에 걸려있는 괴종시계에서 내는 초침소리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괴종시계를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이장의 말이 떠올라서 그는 꾹 참았다. 어머니. 문태 왔냐? 이건 또 무엇이요? 예, 아버지 한약이요. 한 번 더 드셔야 한다는만요. 문제 왔냐? 와시면은 들어와야지. 어찌 밖에서 그러고 있냐? 예, 아버지. 그는 문태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하소연을 했다. 나도 무신소판인지를 모르겠다. 금방 다 낫을 것 같더니만 어찌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는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가 한번 천봉우를 만나볼라요. 그래요. 만약에 며칠 내로 병이 낫지 않으면 논서 맞이기도 돌려달라고 하고 말이요. 네가 단단히 다짐을 받아보아.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은 지가 다시 굿을 희서라도
내 병을 낫으려고 하나겠냐? 아이, 그러지라오. 지가 기웃고 다짐을 받아놓고 오겠습니다. 흐뭇한 기분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집안의 기둥자리가 소리 없이 문태에게 옮겨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문득 잠자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디 가시오? 나도 가봐야 쓰겠어. 문태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도 안 되겠어. 그는 이장한테 듣고서 짐작하고 있는 천봉우의 집으로 찾아갔다. 돛돌 위에 문태의 신발이 놓여 있었고 큰 방으로 보이는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문태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문태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에 그는 돌아서 운산의 암자를 향했다. 내내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자. 그 암자는 운산을 바라볼 때마다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그는 운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역시 바위 틈새로 겨우 한 사람이 기어들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을 빠져나가자 운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없었던 그의 모습은 그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힘껏 발걸음을 옮기며 운산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 그야 어디 여건가? 역시 운산의 꼭대기에는 마당처럼 생긴 넓은 바위가 있었고 운동장처럼 생긴 풀밭도 있었다. 아니, 여기 어디게 있어야 하는데. 그는 귀신처럼 생긴 바위며 굴을 찾으려고 마당 바위를 샅샅이 살피며 다녔다. 그러나 한참 돌아다녀도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다. 아이, 이래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귀신 맹이로 생긴 바우랑 굴도 있다면서. 아니, 그 뭐 재단에 차려놓고 제사도 지낸다면서. 아이고, 내 눈 세 마리게. 천봉우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기운을 잃고 말았다.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다. 설상가상 정신마저 아찔했고 가슴의 통증도 심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정신은 점점 더 흐릿해졌다. 급기야 그는 풀밭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니라. 고려도 어리석음은 가장 현명한 스승이여. 어디서 천봉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출연의 조명남, 임수아, 김세영, 유재상, 박영재, 방우호, 이승주, 양현, 오인실, 홍선영, 박지윤, 해설 이용순,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예, 운산 씨나 함께 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그대 이름은 인간이라. 그래도
어리석음은 가장 현명한 스승이니라. 어리석음이 가장 현명한 스승입니까? 예, 그래요. 스승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예, 이걸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이걸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폐암에 걸렸어요. 김준홍 선생님 스스로가? 예, 제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작품 주인공, 이 문태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폐암에 걸렸었는데, 제 그 동생, 사촌 동생이 이제, 동해안에서 그 폐암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동생 얘기가, 형은 2달 후에 죽을 거라고 그래요. 2달 후에 죽을 거라고. 2달 후에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발버둥을 쳤어요. 예. 분노가 치민다고 그러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차에 어차피 한번 항암 치료를 받아보자. 항암 치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치료를 안 하려고. 자포자기 상태처럼. 그렇죠. 안 하려고 하다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을 했거든요. 네. 이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폐암 말기 환자예요. 말기래요. 근데 나는 발버둥을 쳤는데 그 사람은 웃고 있더라고요. 그 폐암 말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웃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웃는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항암제를 맞는 게 아니라 진통제를 맞고 있다. 그래요. 진통제를. 자기는 이미 삶을 포기했으면서도 웃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이 통증이 가시거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농사, 그 사람 얘기로는 가시오카피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수확을 보고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망을 했어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촌부는 죽음 앞에서 그렇죠. 의연하게 웃음으로 맞이하고 선생님은 오히려 그냥 살고자 몸부림치고 분노에 휩싸이고. 그렇죠.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주제와 같이 일종의 어리석음이 가장 현명한 스승이다. 어리석음이 현명한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문태 아버지가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 문산에다가 구슬하면 날 수 있다는 걸 또 믿고 논서마지기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작가가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믿음을 갖는 게 오히려 현명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태 아버지 행동이나 또 그걸 막 부추겼던 문태 엄마, 문태 모의 행동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든가 이게 가장 현명한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작품은 운산 신화입니다. 말 그대로 신화인데 또 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운산 실화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진단만 받고 있어요. 치료는 안 오고 있고 괜찮아졌어요. 앞으로는 뭐 작품 활동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품이요? 네. 지금 거의 쓰고 있는데 그 안경에 돋보기가 같이 끼어 있는 안경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보통 안경에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 안경을 통해서 이 사회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리석음이 현명한 스승이다 하는 말 오늘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말을 가슴속에 새겨봄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